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7월 26일인가 이제 군함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바로 류승환 감독,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최근에 그 유아인 나왔던 베테랑도 류승환 감독이죠. 사회 고발적인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었는데 류 감독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역사에 관련된 영화를 만든 게 이번 군함도입니다. 군함도 예고를 보고 막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사회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7월 26일에 저희 팬분들이랑 보러 갈 건데, 예, 그쵸. 류승환이 류승범 형이죠. 좀 닮았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류승환 감독의 군함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러 가실 거라 좀 믿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실 때 그 영화의 배경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전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남다른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군함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군함도. 왜 이름이 군함도일까요? 자, 군함도는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군함 같죠? 항공모함? 그런 것 같은 군함. 하나의 군함같이 생겼다. 그래서 군함도라고 불렸는데 원래 섬 이름은 하지마섬입니다. 하시마섬. 이 하시마섬은 이 하시마섬 아래에 되게 수많은 그런 지하 자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석탄이라든지 뭐 철광석, 특히 석탄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하에서 탄광 개발을 하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하시마섬을 인수합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제 수많은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그런 광물들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하시마섬을 1800년 후반대에 이것을 이제 인수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탄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섬을 보시면요, 요 가운데만 여러분 이렇게 원래 섬이고, 이렇게 섬이 원래 이거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식으로 섬을, 무인도를 자기 섬으로 만드냐면, 일본은 딱 섬이 있으면 이게 너무 면적이 작아가지고 섬이라고도 할 수 없는 면적이잖아? 그럼 가가지고 시멘트를 들이붓고 면적을 어떻게든 늘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섬으로 본인의 소유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영토에 대한 그런 욕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존의 가운데 초록색 부분, 그 부분만 원래 섬이었는데 주변에 시멘트로 늘려서 이렇게 섬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마 섬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한 잠실 운동장의 한 4.5배 정도? 그게 좀 감이 안 오시면, 롯데월드의 절반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롯데월드 그 어드벤처 매직 아일랜드 다 합쳐서 그 롯데월드 부지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정말 작은 섬이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큰 섬이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 오고 광부로 오고 그런 것들 담당하는 사람, 뭐 아무튼 그런 중공업에 일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런 울산의 석유화 그런 울산 그런 지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고층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놓은 거죠. 이 하시마 섬이 그때 당시 1940년대에는 최고 호황기였고 1인당 그런 1인당 GNP 그런 거 있잖아요. 1인당 그런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입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일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벌지 못했어요. 무한도전에서 그 하하가 여길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막 설명하는 걸 막 듣는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그 석탄 광부들의 수입이 지금으로 치면 월 500만 원이었다고. 여러분, 월 500만 원이면 지금도 센 월급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끌려간 강제징용된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가면 다행이었어요. 하루에 한두 명이 항상 죽어나갔고 노동이 착취되었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귀국하거나 일본에 있거나 죽었습니다. 이 하시마 섬에서 막 부유한 사람들은 막 맥주 마시고, 오늘 석탄 캐느라 너무 힘들었어, 맥주 마시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러면서, 여기 학교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10대의 그런 학생들이 막 놀러 다니고 막 공놀이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의 10대 학생들, 우리나라의 막 10살, 11살, 14살 그런 학생들은 이 깊은 이 섬 아래에 1000m 정도, 여러분 1000m가 감이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3m만 돼도 되게 깊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2m여도 잘못하면 물 먹어요. 그쵸? 1000m. 심해 1000m로 깊이 들어가서 그 1000m에서 이제 막 석탄을 캐는데 거기가 얼마나 덥고 뜨겁냐면 기본 45도시래요. 기본 45도. 여러분 요즘에 여름에 우리가 35도만 넘어도 되게 덥죠? 40도 넘으면 폭염이라고 하죠. 45도가 넘었대요. 45도가 넘어서 석탄을 캐는데 땀벙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옷을 입고 할 수도 없었대. 작업복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일본 그런 이제 광부들은 뭐 무한도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다 옷을 다 갖춰 입고 안전모 쓰고 그러고 작업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줬냐면 이거 진짜 막 눈물 나요. 이 옷을 보면 팬티 하나 딸랑 주고 너무 더우니까 이제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이 와중에 야하네. 팬티도 진짜 이때 당시 일본 팬티는요 고무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끈 묶고 끈 팬티예요. 이런 팬티 하나 입고 진짜 무슨 골룸도 아니고 이렇게 진짜 완전 무슨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진짜 마른 몸으로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탄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땀범벅으로 온몸이 까매졌대요. 땀범벅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증언했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땀이 나니까 자꾸 이렇게 석탄이 묻은 수건으로 이렇게 땀을 닦으니까 눈에 막 이렇게 석탄이 탁 들어가고 닦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명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완전 노예처럼 이 군함도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 아무튼 이런 군함도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막 화가 나는데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 강제징용의 대표적인 섬이었고 이 군함도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지옥섬, 감옥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한번 군함도에 끌려가면 살아 돌아오기가 힘들다 해서 감옥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지옥이었죠. 거기서 생지옥인 거예요. 하루에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은 밥을 주지 않는데 그 할당량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할당량이냐면 하루에 15시간을 탄광으로 가가지고 캐야지만 월급을 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시간 노동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8시간만 근무해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이제 야근하고 그래가지고 10시간 일하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15시간을 동안 이렇게 탄광해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거의 계속 일한 거예요. 자고, 먹고, 빼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근데 그 15시간 일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회사에서 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15시간 동안 고도의 노동을 하는 거죠. 지금 막 채팅창에서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는데 많다. 나는 지금도 15시간 일한다. 그래,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5시간 동안 그 뜨거운 막 한증막 같은 곳에서 계속 석탄을 캐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정말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축이죠, 가축. 인권이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하시마섬은 하나의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지옥섬 그리고 감옥섬이라고 불렸냐면 완전 망망대해 무인도이거든요.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탈출을 하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또 파도가 되게 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무한도전 때 그 서경덕 교수님하고 하하가 갔을 때 처음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제 배가 정착을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갔을 때 겨우 들어갔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도 수준으로 진짜 이렇게 파도가 너무 세요.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제 군함도가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 이 군함도가 작년 6월에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곳은 강제징용의 대표적인 곳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등재를 했냐면 일본 메이지 유신 근대화의 상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재를 했어요. 그 메이지 유신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 그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1910년도까지로 했거든요. 메이지 유산을 포장을 해서 이제 18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만든 거. 근데 이거 언제 만들어진지 알아요, 여러분? 1916년에 만들어졌어요. 군함도는. 연도도 얘네들이 그 주장했던 메이지 유신 근대화 유물 1910년도까지 그 연도에도 맞지가 않고, 이 유네스코 등재 얘기를 하면 또 화가 납니다. 일단은 군함도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줄비에 있죠. 그러니까 군함도는 정말 이 좁은 면적에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선 모습이에요. 빽빽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밀집되어 있는 되게 괴이한 모습입니다. 이 군함도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은 그냥 무인도처럼 관광으로만 사용하고 아무도 살지 않아요. 1974년에 탄광촌이 문을 닫고 나서 이 미쓰비시가 이것을 그냥 그쪽 자치구역에 줘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러면서. 근데 미쓰비시가 이걸 갖고 있어도 미쓰비시한테 좋을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가서 강제징용을 했던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유물이 되기 때문에. 이 군함도가 또 일본 최초의 또 근대적인 아파트를 만든 곳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대화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막 사진을 찍고 막 탄광 체험 이래가지고 그 모자 안전 못 쓰고 사진 찍고. 그때 그걸 보고 있는 하하 표정이 정말. 여기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강자 하나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할 때. 유네스코 등재할 때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가 갑자기 손바닥 바꾸듯이 샥 바꿨어요. 그래서 이 하지마 섬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이 군함도를 준비하게 된 거는 이제 영화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영화 그 예고편을 잠시 보고 좀 더 이야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엄청 높은 인기 많은 송중기가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멋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군함도라던가 뭐 이런 좀 솔직히 일본 까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찍으면 솔직히 일본에서 CF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웬만한 배우들은 출연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송중기, 황정민, 소지섭, 그리고 이정현 그런 거 포기하고서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들한테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가 원래는 다른 어떤 배우한테 캐스팅이 들어왔었는데 그 배우가 취소하고 거절하고 여자 배우도 캐스팅이 안 되고 그렇게 캐스팅이 어려웠대요. 각시탈이 너무나 이제 약간 항일적인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신인이었던 주원한테 그 배역이 들어온 거고 그걸로 꽤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군함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제작하고 지금 이제 막 시사회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26일에 개봉하잖아요. 일본이 이 군함도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일본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이 아니다. 아직도 조선은 이러고 있냐.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군함도는 쓰레기다. 이런 비판이 거의 80%고요. 일부의 20%만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덮을 셈이냐. 감동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함도의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도 잠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なり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사장님 조선분이시죠? 난 저하고 같이 온 딸내미가 이소희라고 한참 아직 어린 년이라. 핏덩이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고선으로 와야 보여. 돈 벌러 가는 거라고 도라구에 태워서서 갔더니 몽롱 부대더라고. 하시만한 탄광섬에 역류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자네가 윤 선생 모셔와.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も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証人なら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 부탁이요. 내 딸 소희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다 같이. 집에 다시 가요? 그럼 가야지. 조선 사람들 전부 배 탈 동안 우리가 뒤를 봐준다. 한 사람이라도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これから俺たちは限界を 아. 저는 지금 일장기 찍는 부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되게 막 소름이 막 눈물이 날 것 같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일장기를 쫙 찍는데 막 진짜 진심 사이다다 진짜. 네.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하고 보면은 영화가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잘 만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게. 예고만 봐도 눈물이 막 난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송중기의 역할은 독립군 박무영을 맡았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이정현 씨는 위안부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역할인 만큼 되게 열심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뭐 황정민, 소지섭 정말 이렇게 캐스팅도 진짜 빠방하고 그냥 뭐랄까요, 유승환 감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워낙 꼭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되게 흥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뭉클한가 했는데, 제가 왜냐면 이거를 군함도로 준비를 하면서 또 어저께 또 그 무한도전 배달의 무도 편을 제가 또 어제 다시 봤어요. 옛날에 봤는데 또 다시 봤는데 거기 그 할아버지 인터뷰가 아직도 생각이 너무 슬퍼서 지금 아직도 지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아무튼 이러한 군함도, 이 군함도의 강제징용자분의 생존자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이 최장섭 씨의 인터뷰 이제 무한도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16살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유가 뭐냐면 그 갱도가 워낙 좁기 때문에 마르고 몸집이 작을수록 가서 탄광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데려갔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할아버지로 빙의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그 섬에 가서 정말 창설없는 감옥에서 살다시피 하고 온 사람이여. 옹벽바닥의 공구리에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이고 배고파라. 나 지나서 못 살겠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배고프다고 지르는 비명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어. 팬티 하나 차고서는 그냥 탄가루에 새까만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요. 땀으로 범벅이 된다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16살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도 슬펐지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슬펐어요. 이 할아버지 인터뷰 하시는 게 보면은요, 눈이 약간 뿌옇게, 눈이 약간 멋었어요. 그때 당시 강제징용 때문에 탄가루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은 이제 김형성님인데, 어디로 간다고 하지도 않고 데려갔으니까 모르지. 거기 가서나 탄광인 줄 알지. 하지마 섬에서 한 일은 굴을 뚫어 나가는 일인데 길 닦아서 굴을 뚫고 가니까 더워서 못 견뎌. 땀이 막 어찌나 흐르는지. 땀이 흘러서 탄가루 묻은 수건으로 자꾸 닦으니까 눈을 금방 못 쓰게 되더구먼. 그래서 그때 강제징용으로 실제 눈이 머셨어요.
노동시간은 진짜 12시간에서 최소한 15시간까지 달했고, 그럼 이분들은 주로 거기서 무엇을 드셨냐면 제대로 먹을 걸 주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맛있게 먹이고서 일하고 돈을 제대로 줬으면 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 우리가 그때 당시 힘들게 돈 벌었다. 그래, 끝낼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가가지고 돈을 벌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돈을 벌고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인간다운 대우를 안 해줬다라는 거죠. 하시마전의 노역자들의 몸입니다. 먹을 거를 얼마나 안 줬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15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삐쩍 마른 몸으로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줬던 그 음식이 뭐였냐면 쌀밥 이런 건 말도 안 돼. 뭐 감자나 뭐 이런 그 주먹밥, 보리밥 그런 건 진짜 특식이었대요. 주로 기본적으로 주는 게 뭐였냐면 쌀은 구경도 못하고 보리쌀도 없고 그 콩기름 있죠. 콩기름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먹으려고 콩기름을 짜겠죠. 콩기름을 짜면 거기에 찌꺼기가 남는데요. 그거를 이제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그 콩기름 짠 다음에 그 껍데기들, 콩의 껍데기들을 그거를 쪄가지고 이 사람들을 줬대요. 여러분, 콩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콩의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영양분이 오고 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데 콩 껍데기만 주는 거. 우리 콩나물 먹으면 여러분 콩나물 껍데기 이렇게 콩나물에 껍데기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껍데기. 그거를 쪄가지고 밥이라고 주는데 아침에 준 다음에 뭐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그 콩껍데기를 또 이제 뭐 뭉쳐서 주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아침 먹고 그 점심 것까지 미리 다 2개 다 먹어도 배가 차지가 않았대요. 그냥 그 식이섬유 같은 껍데기였던 거야. 그거 먹고 맨날 탄광에서 일을 하니까 이건 뭐 다이어트 수준도 아니고 완전 기아에 허덕이는. 얼마나 못 먹으면 이렇게 갈비뼈가 나올까요? 사실은 정말 그런 콩껍데기 먹고서 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하 1000m 이하의 그 갱도로 좁은 갱도로 들어가면 계속 땅을 이제 계속 길을 만드는 거예요. 탄광을 캐면서 석탄을 캐면서 탄광 안에서 그곳은 이제 지하 갱도라고 합니다. 갱도. 뭐 막장이라고도 해요. 그런 깊은 곳을 막장. 그래서 우리가 막 인생의 막장이다. 우리가 막 막장짓을 한다. 근데 그 막장이 여기서도 나온 언어예요. 그런 그 깊은 갱도 막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파다 보면은 갑자기 지하수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하수가 바닷물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항상 몸에 이제 땀에 젖어 있고 바닷물이 절여 있고 그래서 짓무르고 그리고 석탄 캐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튀어가지고 막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짓무르고 골마 터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석탄을 캐다 보면은 석탄을 캐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메탄가스가 같이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또 깊은 곳에는 산소가 또 모자라요. 산소가 모자란 데다가 메탄가스가 분출이 됐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불빛 같은 거 이렇게 담배를 피우려고 탁 켜잖아. 그럼 메탄가스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갱도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 때문에 가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루에 1~2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래서 오늘도 동지가 죽어나가는구나. 정말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정말. 채팅창에서 군함도의 위치를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군함도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군함도는 그 나가사키 쪽에 있습니다. 우리 나가사키 원자포탄으로 유명한 그 근처에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쪽에 있고요. 우리나라 위치로 생각을 하면은, 좀 여기 나가사키 요쯤에, 그 빨간색 화살표 쪽 그쯤에 있습니다. 아래 화살표 쪽. 이런 식으로 징용을 갔던 사람들이 국내외 징용 조선 인수가 연 인원이 최소 700만 명. 거의 그 기록에 없는 사람들까지 치면 우리가 80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쓰비시, 도요타, 혼다 지금 많은 이제 전범 기업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범 기업은 제가 이따가 한번 쫙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유는 뭐 불매운동 해라, 사지 마라 강요할 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알고서 도요타의 차를 사게 됐을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불매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걸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막 일본 차 탔다고 친일파 막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미쓰비시 이 엔진이요, 현대차의 초창기 엔진이에요. 현대차가 초창기에 썼던 엔진이 미쓰비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차도 전범기업의 엔진으로 달렸기 때문에 삼성, 현대가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자면 좀 그렇죠. 머릿속이 어지러워지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초창기 모델들은 다 미쓰비시 엔진이에요. 나 현대에서 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정말 극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게 마르고 완전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 있을 때 일본 노동자들은 그냥 하루에 7시간 정도 석탄 캐다가 더워 이러죠. 일어나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여기 지금 아마 꼬마애 같은데 막 춤추고 있고 이렇게 호화롭게 그냥 지냈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벌면서. 이들이 그렇게 호황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때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거는 수많은 우리나라 강제징용된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임금을 바로바로 주지 않았어요. 너네 지금 줘봤자 여기서 잊어먹고 쓸 데도 없잖아. 조선에 갈 때 줄게. 이러면서 임금 그 지급표를 이렇게 만들어줬대. 이러죠. 너 지금 얼마 벌었어?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 기대하고 하루하루 버텼던 거예요. 근데 해방 후에 주지 않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협정을 하게 된 거고, 그때 밀린 임금을 받은 사람은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그 밀린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내가 거기서 근무했다 뭐 그런 증거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를 일본이 다 불태워버리고 다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그때 당시에 다 챙겨 나오고 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정신없이 들어오고 그런 증거 자료를 받지를 못한 거야. 일본도 다 소각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증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너무 많아요. 이 조선인들의 임금을 진짜 아껴가지고 미쓰비시가 크게 된 거죠. 오히려 미쓰비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크게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면 미쓰비시가 이때 엄청난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 우리나라 6.25 때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많은 무기들, 그때 일본이 그때 막 한창 우리나라 8.15 광복 이후에 일본이 되게 막 경기 불황이었는데 6.25를 통해서 일본이 갑자기 그때부터 경기 호황이 됩니다. 수많은 무기들을, 그런 뭐 전함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돌아오지 못하고 그 134명이 돌아가셨다고 대충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원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일본이 그걸 다 소각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유골들, 그런 유해들을 그 근처에 그 군함도가 있으면 다카시마 섬에 큰 섬이 있어요. 그 다카시마 섬에 묻혀있다고 해가지고 실제 그때 무한도전에서 서경덕 교수와 하하가 찾아갔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기에 공동묘지는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관리를 못한 면도 있겠죠. 일본이 대충 그냥 구석에다가 이제 봉양탑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좁고 좁은 데를 걸어 올라가지고 뭐 빌타키를 가고 막 진짜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진짜 좁은 산길을 가서 봉양탑에 갔는데 아무도 그거를 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처음에는 이제 북어포에다가 이제 막걸리로 이제 재를 올리고 다시 찾아와서는 이제 그때 그 실제 강제징용하셨던 그 할아버지 분들이 그때 당시 제일 그럼 드시고 싶어 하셨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쌀밥에,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제일 꿈이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봉양탑에 가서 이렇게 고깃국, 그 육개장 같은 고깃국에다가 쌀밥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뭐 죽게 된 이유, 뭐 이런 사망 사유, 뭐 이유, 그리고 신원, 이런 서류라도 좀 남아뒀으면 그 유가족분들하고 연결이 됐을 텐데 유가족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류 자체가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렇게 정말 힘든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뒤로도 그분들을 이렇게 챙겨줄 유가족조차 찾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강제징용 중에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화나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알아봤더니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이들을 거기에 보냅니다. 도시 청소 사업을 도시 청소를 하라고. 도시 청소 작업을 하라고 그 원자폭탄이 피폭된 데를 이 강제 동원했던 사람들을 보낸 거야. 자기네 일본 사람들 보내기 싫은 거지.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지마 섬의 조선인들을 나가사키로 보냈고, 그리고 다른 뭐 이런 나가사키 조선소 같은 데서 이제 보냈던 사람 토탈 조선인 징용 피해자 중 약 2만 명이 피폭되고 10,000명이 폭사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조선소에 우리도 일하고 있던 사람들 일단 많았던 거야. 그래서 많아가지고 이제 그 폭탄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도시 청소 사업을 시킨 거야.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폭돼가지고 얼굴 전체가 다 피폭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동료한테 먹어야 돼, 먹어야지 살아 이러면서 막 억지로 음식 먹이려고 했다는 그런 증언도 남아있고, 와 완전 말 그대로 진짜 개죽음이죠. 그냥 자기네들은 하기 싫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역사저널 그날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이 강제 노역과 관련된 일본이 그 뒤통수 친 유네스코 등재 이야기도 진짜 코미디예요. 완전 웃겨요. 일본이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하시마 섬을 이제 등재를 하면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진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이때 서경덕 교수도 막 미국에 막 그런 뭐 이렇게 발표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영상 만들고, 미국도 이때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하시마 섬이 이제 등재되지 않을까봐 은근히 강제 노역한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원문을 만듭니다.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일본에서 독일에서 일본의 사토군이 주요 유네스코 대사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제가 영어가 약하지만 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채팅창에서 일본 욕은 하는데 아톰이 보이는 건 뭐냐고. 일본을 욕하는 거랑 이런 뭐 여러분 원피스 안 봐요? 그럼 여러분들 야참새님은 진격의 거인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욕하는 것과,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밥도 먹으면 안 되고 우동도 먹으면 안 되고 일본 애니메이션 뭐든지 보면 안 되겠네요. 그거는 별개예요. 제가 일본의 역사를 싫어하고 일본의 이런 분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에 청산하지 않은 그런 역사의 과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지, 뭐 길 가는 일본 사람한테 뻑큐 날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를 시비 걸려고 하시는 것 같네. 그럼 오늘은 내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톰을 잠시 치우고, 그럼 여기에는 잠만보도 치워야겠네. 잠만보도 치우고, 나 완전 애국자인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이런 역사방송 끝나면은 싹 꺼내가지고 아톰 전시하고, 그게 더 웃기죠. 예, 그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그런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유네스코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약하지만 열심히 그 부분 문제되는 원문을 읽어볼게요. 열받아서 가뜩이나 영어 안 되는데 더 안 되네. 자, there are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too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강제노역을 표현하는 약간 그런 강제노역을 표현하는 게 against their will, 그들의 일에 대항했고, forced to work. 여러분, forced to work이 forced라는 뜻이 뭡니까? 강제적이라는 뜻이 써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forced to work, 그리고 harsh condition.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워낙 영어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forced라는 걸 제가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forced는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forced work은 그러면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harsh를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harsh는 가혹한, 냉혹한, 혹독한, 야한, 가혹한 컨디션, 엄청나게 혹독한 컨디션으로 일을 했다. 1940년대. 그리고 against their will, 그들의 의지에 대항해서, 그들의 의지와 against가 뭐에 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against their will, 그들의 그런 의지, will의 그런 의지에 대항해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일하게 됐다. 그리고 혹독한 컨디션으로, 혹독한 그런 컨디션으로 일하게 됐다. 이런 내용 자체가 강제징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강제징용을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제 인정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등재가 됐어요. 일하도록 강요받다. 퍼스트 워크. 맞는 소리죠. 그랬더니 딱 등재 결정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본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딱 말을 바꾸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재되자마자 자신들이 표현한 그 퍼스트 워크는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돌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일했다가 아니라,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사토 그 외무상관이 얘기한 것이 강제징용의 뜻이 아니라고 딱 갑자기 발표를 해버려. 딱 유네스코 등재되자마자. 이거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말 바꾸기랑 같은 거죠. 한번 선정되면 바꾸지 않거든요. 딱 말을 바꿔요. 너무 어이가 없죠. 다행히 이제 그 기본적인 정보는 영문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누가 봐도 이 퍼스트 워크라던가 뭐 하시 컨디션, 뭐 어게인스트 웰 이런 부분에서 강제징용의 모든 그런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좀 창피한 거죠. 일본이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래 정말 일본은 영어를 못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욕먹을 행동을 한 거예요. 이 퍼스트 워크에 대한 해석 차이 가지고 이제 괜히 교묘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어의 뜻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에 머리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안부 문제도 심지어 유엔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네들은 컴포트 우먼 이러면서 위안을 준 거고 그녀들은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다 이러면서 위안부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아베는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아베는 난친 대학살도 없었던 거래. 조작된 거라고. 일본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그거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겨. 그래서 만약에 이 할머니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100년 뒤면은 더 심하게 뻥을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도 뭐 히로시마 원자포탄 없었다. 그거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건가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묘하게 머리 써가지고 말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는 좀 사실 일본에서 인정을 하면은 엄청나게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끝까지 주장을 해요. 특히 미시비시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 증거를 가져와라. 너네가 이랬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줄게. 증거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아까 그 미쓰비시와 관련해서 아직도 그 전범기업에 이렇게 막 이런 위안부 할머니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미쓰비시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괴이한 논리를 피냐면요. 이런 식민지배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합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배도 너네들이 을사조약을 맺었고 너네들이 합법적으로 다 된 건데 그럼 너네들이 와서 일한 것도 어차피 내선일체고 같은 나라고 그런데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건데 이것도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고소장을 냈냐면 ILO라고 해서 그 국제노동기구에다가 우리가 제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일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었고 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노동이 아니다.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제로 체결했다. 고종의 직인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이다 라고 교토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식민지배도 합법이고 강제징용도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지금 하시마 섬은 이제 무인도로 되어 있고 지금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남도라는 이름 명칭으로 하시마 섬에서 대표적으로 그 하시마 섬 무슨 관광 술도 팔고요. 엄청나게 유네스코 등재된 뒤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고 또 그걸로 그 하시마 섬으로 또 돈을 벌고 있어요. 강제징용이란 말은 하나도 설명조차 없고, 그리고 웃긴 게 그 하시마섬 구남도에 가면은 그 코스가 이런 그 보시면은 이렇게 막 따닥따닥따닥 되게 고층 건물 있는 쪽 있죠? 그쪽만 딱 코스를 돌고요. 저 뒤쪽에 좀 낮은 그 아파트, 이쪽에 낮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탄광촌이 많았던 데인데 여기는 돌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은. 강제징용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얘네들이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정말 양심이 있는 애들이고 뭐 그런 거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겠다 좀 떳떳하게 나오려면 여기를 코스를 다 돌고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었던 수용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해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화재. 예를 들어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감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나치의 학살, 그때 많이 죽었던 그 유태인들의 그 신발들, 신발 무덤 이런 거 다 그대로 해놓고 리얼하게 다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BMW도 전범 기업이거든요, 독일에. BMW는 아예 자기네들의 과오를 설명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BMW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유가족들한테 아직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인정을 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하시마 섬이 지금 문화재로 등재돼서 사람들이 뭐 관광을 가고 하는데 아직도 강제징용이란 말 자체, 이 하시마 섬을 설명하는 그 구남도 팜플렛에 아무런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얘네들이 쓰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배상해줘야 되니까. 지금 미쓰비시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지금도? 미쓰비시는 지금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주려고 했고 미쓰비시는 아직도 그 엄청난 그 제트기를 만드는 곳이고 아직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지금 요즘 미쓰비시에서 만드는 게 저걸 따로 땄는데 사진이 하도 많아서 왜 안 보이지? 네, 아무튼 미쓰비시에서 그 제트기 이름이 로카트 마틴의 F-16, F2 전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일본 군수상업의 중심입니다. 미쓰비시는. 제가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이따가 이상한 데다 저장을 했나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유골함마다 원래 위패가 있었고 그 다카시마 그 봉양탑에 거기에 묻어질 때 그 신분 확인하는 위패들이 하나씩 다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일본인 월급이 약 500만 원, 1개월에 50만 엔 이렇게 벌었다고 그렇게 관리자들이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포시드 워크에 관한 부분, 가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시드 투 워크란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영어로 공부를 안 하셨나봐, 그쵸? 포시트가 아니라 잘못 말해서 first work란 뜻은 강제적으로 일하다. 이 first란 뜻이 그냥 영어로 그냥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뜻인데 first work, first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근데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 본인들이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그럼 본인들이 우리 영어 못해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약간 해프닝이었어요.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수를 쳤다는 부분 등재되자마자 그리고 아까 그 낙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화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입니다. 탄광 그 끝쪽에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강제징용자분들이 새겨놓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하시마 섬은 진짜 이렇게 아픔이 담겨있는 곳이고
적어도 진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이거를 요청해서 하시마 섬에 팻말이라도 하나 꽂아줘라. 강제징용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시마 섬 팜플렛에 강제징용이라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좀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영화 구남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뭐 송중기가 또 일본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일본 사람들도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보고 아, 저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하시마 섬으로 끌려간 약 800여 명 중에 800명 정도의 그분들, 조선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하시마 섬은 단순한 근대화의 상징의 섬이 아니라, 여기가 왜 공포의 섬이겠어요? 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나겠어요? 여기에 귀신도 우리나라 사람들 귀신이 훨씬 많을걸? 우리나라에 한이 서려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여기에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근대화 상징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의 부끄러운 역사를 일본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독일은 인정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만해서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범 기업, 뭐 이런 전범 사실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면 영국, 프랑스, 그때 당시 러시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 영국, 프랑스 막 그네들한테 다 이렇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걔네들이 괴롭혔던 유태인들이 지금 한 자리 하고 있잖아. 유태인들도 돈을 되게 많이 벌거든요. 미국의 아마 갑부들, 재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밖에 이유가 있었어. 근데 일본은 딱 이유를 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광복 이후에 갑자기 6.25 있었죠. 우리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일본한테 그런 요구할 그런 겨를도 없었어요. 심지어 6.25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죠. 너네 이거 이제 받은 대신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만만해서 더 이상 뭐 사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 그때 당시 중국은 막 그 국공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당하고 막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도 그럴 겨를이 없었고,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이념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난하니까 그냥 만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사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게 된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악수를 하고 웃고 있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를 짓밟았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학창시절에도 괴롭힌 애들은 금방 까먹어요. 아, 저번에 사과했잖아. 왜 자꾸 옛날 얘기 들먹여. 근데 맞은 사람은 그 상처가 아직도 욱신거려요. 피해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맞았던 그 하루의 그 기억이 아직도 꿈을 꿔요. 우리는 피해자니까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바득바득 막 얘기하고, 일본은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 니네 옛날에 한일협정 때 돈 많이 가져갔잖아. 맨날 돈만 밝혀. 위안부 협정 이번에 돈 줬잖아. 왜 자꾸 그냥 옛날 얘기를 거기서 자꾸 들먹여. 이런 분위기예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돈만 주면 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물론 강제징용 그분들은 돈을 받으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문화재를 세계 문화유산까지 등재됐으면 자기네들의 그런 치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여기에 한국인들 강제징용했다는 그런 곳이라는 거 팻말이라도 표시해놓고 가이드가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약간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라고.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남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남도에 관한 내용은 뭐 배달의 무도를 안 보신 분들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군함도도 가능하면 보시고 좀 깨닫고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군함도의 내용은 어느 정도 픽션이 들어가가지고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영화 그 예고를 봤는데 막 촛불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갱도내에는 촛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걸러가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함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군함도에 가보고 싶어요. 뭐 독도도 가서 방송하고 싶지만 군함도에 실제로 가서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일본 BJ분들도 많잖아요. 일본 BJ분들 데려가서 거기는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 여기는 한국이 강제징용 당했던 곳입니다. 800여 명이 이곳에서 일을 했었고 100여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어가 안 되니까 일본 분을 데려가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아픈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고 양심적인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을 데려가가지고 좀 가이드 분들한테 반발해서 끌려가려나?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봉양탑, 다카시마 섬에 있는 봉양탑에 가서 저도 좀 제를 올리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꼭 언제가 되더라도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미쓰비시 뿐만 아니라 여러 전범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쉬었다가 나눠보도록 할게요.